원래 작년 말까지 통합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언제까지 뭘 하겠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언제 통합 모델에 대한 제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한 입장을 좀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뭘 하겠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음력으로 우리 장관님 설시지요. 네네. 아직까 올해는 아직 안전한 겁니다, 그죠? 음력이시면은. 예. 구정 때까지라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유보 통합 모델이 12월 달에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해놨거든요. 예.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거짓말장이가 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정부가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유보 통합에 대한 그 모델을 좀 빨리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럼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전혀 그거 없이 그냥 해를 넘기니까 좀 당황스럽다 이 말씀 드리고요. 명칭은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서울의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입학생 수가 5만 명이 붕괴됐다라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대가 10년간 교대 신입생 수가 10년간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언밸런스잖아요, 그죠? 근데 교육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보면 소극적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 거의 체감이 안 됩니다. 저는 이주호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동의하십니까? 늦추면 늦출수록 계속 피해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폐교해서 정리되어야 될 대학들이 잠깐. 네.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무슨 소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이제 역사적 평가까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태도 말고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기대를 했던 건데 그냥 저는 공무원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태도로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한다면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어요. 먼저 오석환 차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전 시기에 타부처 출신들이 차관과 차관보로 와서 장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오랫동안 그 교육 현안을 잘 숙지하고 있었던 분들 보다는 제가 보기엔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오석환 차관 취임을 계기로 교육부가 용산이나 타 부처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교육을 완전히 개혁 대상으로 보는 윤석열 정부의 관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부총리 부처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보통합 관련입니다. 사실 올해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유보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보통합에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들을 좀 해왔는데 첫 번째가 재정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부금 등으로 표시해서 정부가 유보통합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별도의 재원을 좀 마련해서 좀 상생하는 유보통합 그리고 더 발전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부금이 남아돈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 고정관념에 입각해서 교부금에 주로 의존해서 유보통합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통합 모델의 제시입니다. 그 여러 가지 완전히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존중해서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통합 모델이 빨리 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것이 전제가 돼 있었는데 원래 작년 말까지 통합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제까지 뭘 하겠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이주호 장관께서는 통합 모델을 작년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언제 통합 모델에 대한 제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한 입장을 좀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사실 오늘 여기서 그 장관이 답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대입 문제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대입제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본 바로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그리고 너무 무성의하게 대입제도에 대해서 교육부안을 사실상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임시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시되어 있던 것이 사실인데 업무보고를 하든 뭘 하든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심각하게 좀 점검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좀 당부 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제가 장관께서는 유보통합의 그 통합 모델 제시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예, 장관님. 예. 네. 그 유보통합은 유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정말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교육부의 사업이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철저히 준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재정 문제도 저희들이 긴밀히 국회랑 협의해서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 주신 그 통합 모델이 워낙 당초에 2023년 말에 이제 시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보다 좀 체감하실 수 있도록 또 최대한 현장과 더 많은 소통,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좋은 그 시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오늘도 저희 오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최대한 워낙 2023년 말에 발표하기로 된 것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일찍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됩니까? 이번 달 안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력으로 우리 장관님 설시지요. 네네. 아직 올해는 아직 안전한 겁니다, 그죠? 음력이시면은. 예. 그래서 지난주에 안 지나와. 하여튼 우리 구정 때까지라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유보 통합 모델이 12월 달에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해놨거든요. 예.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거짓말장애가 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네. 우리 유기용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의 어떤 질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정부가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유보 통합에 대한 그 모델을 좀 빨리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럼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그거 없이 그냥 해를 넘기니까 좀 당황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유기영 의원님 또 조경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네네. 그 두 번째로 이 명칭은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지금 뭐 저희 공모도 하고 있고 지금 네. 뭐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도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네요. 네, 지금 뭐 예. 100가지로 지금 압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정부에서도 여러 번 유보 통합에 대한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과연 될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굉장히 지금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에서 조금 더 이게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액션, 행동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만간에 아마 그런 부분을 좀 회의체가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거기서 좀 공개적으로 좀 회의를 좀 하시면서 그 언론에도 좀 그 노출도 좀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좀 출발 자체를 올해 유보 통합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장관님께서 한번 좀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분 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 최대한 노력해서 수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울의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입학생 수가 5만 명이 붕괴됐다라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시죠? 네, 압니다. 예. 그러니까 저출산 폭풍이 뭐 사회 전반 곳곳에 다 저는 피부적으로 와닿지만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대책, 중장기적인 대책. 예를 들면 소규모학교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과운교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 그리고 예를 들면 교사 양성 체계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대가 10년간 교대 신입생 수가 10년간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언밸런스잖아요, 그죠? 근데 교육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보면 소극적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거의 뭐 체감이 안 됩니다. 저는 이주호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출산 관련된 부분을 교육부의 교부금에서 쓰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뭐 유보 통합이나 또 예. 여기 아니 넓음 학교나 이런 이제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내년도 지금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관련해서 상황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네. 이런 부분과 같이 연동해서 예를 들면 중앙부처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좀 지역의 교육 현실 감안해서 재정이라는 게 좀 더 예를 들면 균형적 관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오석환 차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에 따르면 우리 21명 비밀 TF팀을 만들었을 때 그때 책임자였죠? 예, 비공개 작업팀의 책임자였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다시 예를 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오석환 차관 입장은 여전히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청문회는 아니지만 적어도 교육부 차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립대학교 구조 개선 지원에 관한 이 법률안 지금 뭐 4개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천민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거는 쟁점 법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테러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방식과 방법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개별적 입장은 다르지만 저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사립대학교 구조 개선에 관한 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는 나름대로 방향성을 갖고 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좀 교육부의 담당 실국장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보좌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설명도 하고 그리고 또 의원들 입장도 들어보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좀 안들을 만들어달라, 수용해달라 이런 게 맞는 건가? 그런 거 아닌가요?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아까 우리 교육부 차관께 질문했습니다. 내가 야당이라서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적어도 공감과 소통과 합의점들 찾아가는 과정 그게 상권 분립이 돼 있는 의회에 대한 존중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뭐 장관 답변할 내용 있습니다. 네, 네. 그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 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늦추면 늦출수록 그 계속 그 피해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폐교해서 정리되어야 될 대학들이 잠깐. 네, 장관 그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네, 네. 강덕구원께서 주문하신 것은 네. 조금 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좀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내용 말씀드리지 마시고. 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좀 그 네, 빠르게 좀 조속하게 그게 좀 통과시키기를 정답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육 정책으로 진행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르게 받겠습니다. 어떤 평가라도 그 평가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무슨 소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의 제 직책에서 제게 맡겨진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는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지금 따로 안 하고 제가 진행한 상황에 대한 평가는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진행한 정책에 정확하게 대한 얘기해주세요. 평가는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한 다름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있으면 비판대로 수용을 하고 또 그 다른 평가가 있으면 다른 평가대로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름은 평가가 다른 것은 수용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다. 수행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과 뭐 관계되어 그게 있는 영역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이미 이제 역사적 평가까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오석환 차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여기 유기용 의원이나 저희나 다 남아 있잖아요. 교육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걸 봤어요. 근데 그 평가에 대해서 그 시기에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가면은 다시 또 이게 또 쟁점화되고 다시 또 이 논의가 또 되풀이되는 걸 저희는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좀 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태도 말고 좀 더 큰 차원에서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런 걸 우리가 기대를 했던 건데 그냥 저는 공무원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태도로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한다면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고 깊이 있는 사유를 거친 뒤에 저희는 영혼 있는 공무원, 역사의식 인식이 제대로 있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전에 그 대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위가 높아졌고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일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하려던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동북아 역사재단 예산이 30억이 삭감된 것 때문에 논의를 거치고 해서 24억 정도는 다시 복원하기로 교육위에서 의결을 했었어요. 동북아 역사재단은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플러스 중국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두 가지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9억 7천만 반영이 되었어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예결위에 가서도 예결위 전체 회의나 소위에서도 질의를 하고 증액을 요청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9억 7천만 반영되었다는 것은 2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9억은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7천은 독도 관련 교육 홍보에 관한 예산으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하죠.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중국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예산이 그냥 삭감된 채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중에 제가 상임위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유네스코에서 백두산을 중국 측은 장백산 지질유산으로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 장백산 지구가 갖고 있는 중국 역사, 여진 또는 청나라의 역사의 그 맥 플러스 지금 있는 남아있는 유산을 포함해서 유네스코에 장백산 지구로 등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대응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이게 올해 5월에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게 되는데 북한이 제대로 대응을 안 해서 유네스코 조사단이 왔을 때 입국을 허하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가서 중국의 요구와 관련된 현장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게 5월쯤 되면 백두산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장백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네스코의 장백산으로 등재가 되면 장백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대로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라도 대응을 하자. 이 요구였어요. 여러 차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얘기했는데 그만 결국 반영이 안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있으면 이게 결국 유네스코의 장백산 지구, 장백산 이렇게 등재가 되면 전 세계 사람이 백두산 이름보다는 장백산을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난 뒤에 시 오브 저펜 동해가 일본해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이 정부 내에 또 백두산이 장백산이 되는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가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또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우리가 이 동북아역사재단이 우리 상임위 소관이고 그 역할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예산 제대로 줘서 이거 좀 대응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끝끝내 이 정부가 이걸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국민들 앞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기조실장도 이 예산 증액 관련된 과정에 장상윤 전 차관과 더불어 제가 얼마나 이걸 여러 차례 요구했는지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저희 방에 와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 또 하나, 대학 인문학 연구사업 관련해서 R&D, 인문학 R&D, 이공계 R&D만 계속 논의됐지 인문학 쪽의 R&D가 제대로 중요하게 논의가 안 돼서 이 지금 5개 컨소시엄에 5개 대학씩 25개 대학에 지원되고 있는 걸 잠깐 해서 인문학 연구가 좀 융합 연구가 활성화되게 협력하고 계획을 했는데 결국 20억이 진행이 됐어요. 그 며칠 이틀 전까지도 기재부하고 이렇게 논의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결국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재부가 교육부에 내린 걸 보니까 이 예산 증액을 용도를 다르게 쓰게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비롯한 다른 주제, 세 개 주제를 다시 더
헬기에서 늘려가지고 모의 재원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국회하고 이야기할 때와 다르게 교육부에다가 기재부가 다르게 진행된 그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 용체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해서 국회하고 논의 마지막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국회 예산심의법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기실장하고 지금 건의하고 상의하고 있는 중인데 요거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실장님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